안녕하세요. 모바일팀 논문 세미나 리뷰를 맡고 있는 IDS의 석사과정 정상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이제 가우시안 열로 V3 on accurate and fast object detector using localization uncertainty for autonomous driving으로 2019년에 ICCV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프로포저드 메소드, 리절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면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높은 정확도와 동시에 이제 빠른 인퍼런스 스피드입니다. 또 디텍션 딥러닝에서 이제 페일즈 포지티브랑 트루 포지티브라는 개념이 있는데 페일즈 포지티브는 이제 모델이 네트워크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그냥 포지티브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페일즈인 경우 반대로 이제 트루 포지티브는 이제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잘 예측했고 실제로도 그게 정답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로컬라이제이션에 이제 발생한 이제 페일즈 포지티브, 이제 FP는 이제 치명적인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제 실제로는 북인데 바이크라고 이제 잘못 탐지한 것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게 실제 바이크라고 인식을 하고 급작스러운 브레이크로 하면 이제 운전자가 이제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앞 그림과 같이 실제로는 차가 있는데 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를 잘 탐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높은 어큐리시를 달성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FP와 TP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공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디텍션 알고리즘을 고안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FP는 줄이고 반대로 TP는 증가시켜 이제 하이 어큐리시를 달성하고 동시에 이제 실시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제 리얼타임이 또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 전에 좀 약간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프 디텍션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디텍션 이제 마이스톤을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디텍션 메소드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알렉산더부터 쭉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투 스테이지 디텍터 이게 대표적인 네트워크로 이제 페스트 RCNN 이제 페스트 RCNN 또 이런 계열 이제 RCNN 계열이 있는데 이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특징은 이제 RPN이라고 해서 이제 리전 프로포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미지 내에서 이제 실제 물체가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그 오브젝트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이제 예시로는 이제 SSD와 욜로 시리즈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RPN 과정,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절 과정이 없이 바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박스 리그레이션 과정이 바로 동시에 수행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RPN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리전 프로포절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지만 다소 느린 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원 스테이지는 이제 그 하나의 곧바로 이제 박스왕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정확도가 낮은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 이제 두 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그런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MSCNN, SINet 이제 이런 넷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원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이제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지만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용하기 이제 부족한 이제 인퍼런스 스피드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RFP 넷이라고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이제 속도는 빠르지만 또 이제 이 역시 또 자율주행에 사용하기 있어서는 좀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조랑 다르게 이제 언설터티를 사용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기존 연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제 언설터티를 예측을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이제 언설터티 그런 단계 그런 레벨만 예측을 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하기까지는 못했고 다음으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이게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혼합하여 이제 근사한 확률 분포를 사용하여 이제 언설터티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연구는 이제 아직 디텍션에 이제 적용하지 못했고 그냥 자동차의 조향 각도 그런 거에만 적용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언설터티를 만들고 이를 디텍션에 적용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투 스테이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제 리얼타임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가오션 열로 V3가 나왔는데 그 전에 약간 열로 V3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 욜로 V3는 이제 욜로 시리즈에 이어서 나온 욜로 V2에 이어서 나온 모델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지듀얼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업샘플링 레이어와 이제 컴퓨테이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작은 물체에 대한 이제 파인 그레인 피처를 보존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건 욜로 시리즈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원바이 원과 3바이 3과 같은 이제 스몰 사이즈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여 이제 빠른 속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 3가 V1과 V2의 단점, 이제 어큐리시와 스피드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면 이제 확실히 이전 단계보다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여전히 투 스테이지 딜타에 비해 이제 낮은 어큐리시를 기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어떤 식으로 다음과 같은 컨트리뷰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으로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보통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제 그런 가장 문제점은 이제 박스에 대한 언설터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욜로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욜로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그리드 형식으로 나눕니다. 이 한 그리드에 대해서 세 개의 박스를 예측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박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터, 쉽게 말하면 바운딩 박스의 좌표 값을 의미하고, 이제 오브젝티니 스코어, 이제 거기에 물체가 있을지에 대한 확률, 그리고 또 다음들이 클래스 스코어, 이제 각 클래스에 대한 이제 스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와 클래스는 각각 0에서 1 사이로 확률 값으로 표현되는 반면, 이제 바운딩 박스의 좌표는 이제 확률 값이 아닌 특정 결정된 값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와 클래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박스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을 통해 언설터티를 추출해서 이 역시 스코어 점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정된 값을 일부 상수값으로 나오는 박스 좌표값이 다음과 같이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대한 정보를 바꿈에 따라 이제 로스 펑션의 재설계가 이제 필수적인데, 여기서 사용한 것이 이제 NLL 로스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관한 건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추출한 어설트를 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에 활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 얻은 효과는 이제 FP는 줄이고 TP는 증가시켜서 하이 어큐시를 발생을 하고, 욜로 V3에 대해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리얼타임이 가능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프로포즈드 메소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인데,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제 이 박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기존엔 4개 있던 정보가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딕텍션 레이어의 추가적인 채널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출을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사용된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은 이제 앞서 사용된 이제 박스의 좌표 값으로 사용을 되고, 이 분산 값들이 이제 언설터티의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식이 잠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햇 표시는 실제 모델이 측정한 값을 말합니다. 그렇게 측정한 값들을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어줘서 가우시안 모델링에 사용하는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0에서 1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값을 이제 조정하기 위한 사용한 이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채널 수를 확장하는 식으로 이제 언설터티를 추출한다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코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위에가 이제 욜로 V3에 대한 이 코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욜로 V3에 대한 언설터티 부분만 뽑아낸 코드인데, 기존에는 이제 앵커당 특별 수가 이제 O 플러스 셀프 점 N 클래스로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스코어를 의미를 하고, 이 5는 이제 바운딩 박스 좌표 X, Y, W, H, 그리고 오브젝트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4개 있던 좌표를 이제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8개로 늘린, 즉 4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밑에서 플러스 4를 통해 이제 이런 과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더 이게 좀 더 설명하기 쉬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언설터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이기 위해 이제 가져온 거라,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는 다르지만 이제 여기 딕텍션 레이어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존 욜로 V3는 이 같은 딕텍션 레이어에
클래스, 오브젝트, 바운드 박스에 대한 정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언설터티를 추출해서 이제 이를 통해 이제 FTP는 줄이고 TP를 증가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앞서 말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우시안 이제 그 바운드박스의 좌표가 가우시안 파라미터로 바뀜에 따라 이제 로스 펑션의 수정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원래 기존 욜로 V3는 이제 바운드박스에 대한 거는 MS를 통해 이제 로스를 수정을 하고 또 나머지 오브젝트와 클래스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에 따라 바뀜에 따라 NLL 로스를 사용을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n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안에 있는 이게 xg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정답을 의미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의미하고 이게 입실론이 있는데 이 입실론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로그 함수의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이제 0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그 안에 입력 값이 이제 0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막아주기 위한 그냥 상수로 사용을 했고 실제 논문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LL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 로스 펑션의 값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는 이제 로그 안의 값이 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뜻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알기 눈에 익은 이제 PDF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최대가 돼야만 이제 이 로그 안의 값이 이제 이 로스 펑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이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평균이 xg에 가깝게 그리고 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언저리터티는 이제 나는 0에 가깝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 펑션을 통해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입력 데이터에 대해 모델의 아웃풋 값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모델은 주어진 입력이 되어 이제 XG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예측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가우시안 파라미터 평균과 분산을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오브 로컬라이제이션 언설터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언설터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선 과정을 통해 이제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도 오브젝트와 클래스 스코어처럼 이제 0에서 1 사이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스코어 점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딕션 프로세스에 반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 여기는 클래스 스코어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1 마이너스 언설터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는 이제 아까 앞서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을 통해 x랑 y, wh에 대한 모든 4개의 분산값을 이제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언설터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언설터티가 클수록 이제 바운딩 박스의 컨비더 수가 낮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언설터티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FP는 감소하고 반대로 TP는 증가. 또 이로 인해 얻은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디텍션 어큐리시를 향상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리절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은 KITTR BDD 데이터셋이라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디텍션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배치 사이즈는 60과 이제 러닝 레이트는 0.0001을 사용했고 그들의 잠깐 IOU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어떤 언설터티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살펴보자면 이제 방과 같은 그래프를 보면 언설터티가 낮을 때 이제 높은 IOU는 이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IOU가 높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한 버닝 박스의 좌표가 실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제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제 언설터티가 이제 버닝 박스의 컨피던스 점수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얻은 이제 최종적인 가우시안 욜로 V3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할 텐데, 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욜로 V3와 이제 해당 모델 이제 가우시안과 이제 비교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MA가 확실히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욜로 V3에 이제 채널 수를 확장하는 방식만 사용하기 때문에 S도 이제 여전히 실시간에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ATTI 데이터셋에 대한 것이고, 다음
다음 밑은 이제 BDD에 대한 건데 역시 동일하게 욜로 V3보다는 MAP를 넣었지만 FPS 측면에서는 크지 않은 이제 그런 그렇게 매우 미비한 이제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실제 이게 언설터티가 이제 언설터티를 통해 FP와 FP는 줄어들고 TP는 늘어난다고 말했는데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욜로 V3에 비해 가오시안 욜로 V3는 FP가 41.4% 감소를 하였고 반대로 TP는 7% 증가를 하였고 또 이제 BDD에 대해서도 이제 FP는 감소하고 TP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FP와 TP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왼쪽이 이제 기존의 욜로 V3, 오른쪽이 이제 가오시안 욜로 V3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욜로 V3는 여기서 이제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밖에 탐지를 못했지만 이제 언설트티를 사용한 이제 가오시안 욜로 V3는 이제 두 개의 차를 잘 이제 탐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TP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욜로 V3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바이커라고 탐지하는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오시안 욜로 복스는 이제 그런 오류가 없는 FP는 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언설터티를 사용하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잡값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차에 대한 바운딩 박스의 좌표 그 크기가 너무 좀 차에 비해 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오시안 욜로 V3는 좀 더 바운딩 박스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물체를 잘 그러니까 그 좌표를 이제 잘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건 또 BDD에 대한 데이터셋에 관한 건데 이제 위쪽이 이제 욜로 V3고 밑에가 이제 가오시안 욜로 V3입니다. 앞선 설명과 비슷하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탐지하지 못했던 걸 잘 탐지를 하고 이렇게 잘못 탐지한 것은 가오시안 욜로 V3에서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박스 좌표도 좀 더 잘 깔끔하게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안전하고 실시간 자율주행을 위한 조건은 이제 높은 정확도와 동시에 리얼타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그런 어큐리시와 스피드 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우시안 모델링과 이제 로스 펑션을 재수정을 통해 이제 언서터티를 활용해서 TP는 증가시키고 FP는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욜로 V3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산력을 미비하며 이를 통해 이제 리얼타임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